어릴 때 헤어졌고 저는 부모님 얼굴도 모르던 상태였고, 근데 8살 때 새벽에 어떤 분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어요. 지금 너의 엄마 아빠가 찾는다. 지금 빨리 가야 한다. 검은색으로 옷 입은 총을 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희를 다 모았고 감옥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희를. 우리 조선 버리고 도망간 새끼 맞다 하면서 애들 앞에서 이제 저를 변절자다. 우리나라 버리고 조선 버리고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한테 돌을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탈북은 이제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저는 너무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부모님을 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또 어느 날 새벽 이제 다른 분이 오셨어요. 다른 분 오셔서 또 급하게 가야 한다. 저는 안 간다 했죠. 아, 나 엄마 아빠 안 봐도 되니까 안 가겠다. 할머니랑 살겠다 하니까 이번에는 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갔으면 좋겠다. 형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막 저를 이렇게 떠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똑같은 경로를 이제 해령으로 가서. 근데 이번에는 여름에 출발을 했다 보니까 이제 물을 수영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물이 너무 깊은 거예요, 두만강이. 이제 폭은 좁은데 깊이가 깊다 보니까 제가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물살도 세고 이제 저를 거기 데려가셨던 그분이 옆에 이제 바로 뒤쪽에 경비초소가 있는데 그걸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절로 가지? 저기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 두 분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저 이제 군인 두 분을 보자마자 아, 망했다. 난 끝났구나. 또 잡혔구나. 이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옷을 막 벗는 거예요. 군인 한 명이 정말 빨개 벗었어요. 다 벗더니 저한테 자, 타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군인들한테 돈을 지어주고 저를 중국 저기 앞에까지만 데려다 줘라 해서 그 군인이 돈을 받고 저를 목마를 태워서 거기까지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다시 가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저를 데리러 나와서 또 똑같이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다시 연길로 가서 연길에서 또 대기를 한 뒤 이제 또 북경으로 갔죠. 근데 이번에는 경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사관으로 못 가고 이번에는 몽골로 갈 거다. 몽골 사막으로 갈 거니까 또 대기해라. 근데 그때 이제 북경으로 갔을 때 아버지를 잠깐 만났어요. 제가 아빠를 딱 그때까지 2번을 봤거든요. 한 번은 잠깐 북한에 잡혀 나오셨을 때 하루 잠깐 보고 이제 그때 2번째 봤을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저 출발하기 전에 저한테 중국 돈 200위안 주면서 꼭 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숨겨둬라.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이제 호텔에서 대기하다가 데리러 왔어요. 이제 한족분이, 중국분이. 데리러 와서 그분이 지금 빨리 출발해야 한다 해서 뭔가 챙겨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양말에 샌들을 신고 있었고 반팔티를 입고 있었어요. 반팔티 반바지. 한여름이었으니까 뭔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호텔에 있는 수건을 여러 장을 챙겨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한참 걷는데 점점 모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만 보이길래 무작정 따라가니까 이제 끊어주더라고요. 앞에 철조망이 하나 나왔는데 철조망 하나 끊어주더니 이제 가라 여기를. 이 안으로 가서 저 외에 이제 여자분들 한 4명 있었어요. 할머니 계셨고 이제 또 누나 한 분 계셨고 아주머니 2분 이렇게 계셨는데 남자는 저 혼자였고 그 중에 이제 중국말 할 줄 아는 누나가 이제 통역을 해줬어요. 얘가 여기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다고 이제 여기 철조망을 넘는 순간부터 북두칠성을 보고 가라.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는 그때 그 북두칠성이 뭔지도 몰랐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자기들만 따라오면 된다 해서 그때부터 정말 하늘만 보면서 걸었어요. 이렇게 모양을 알려주시는 거죠. 저기 저 빛나는 별들이 북두칠성이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걷고 걷다가 철조망이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를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조심스럽게 그 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몸도 철조망이 그냥 다행히 이제 전기가 통하는 철조망은 아니어서 그 사이로 나오면서 이제 몸도 다치고 막 했었는데 이렇게 겨우겨우 나왔는데 어디에서 되게 조용한 이제 사막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귀를 댔는데 뭔가 바닥이 약간 이렇게 진동이 오는 느낌? 거기 있던 이제 누나가 여기 누구 오는 것 같다. 엎드려 해서 다 이렇게 바닥에 엎드렸어요. 근데 진짜 저기 멀리서 한 차 2대? 차 2대랑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우리를 봤나 보다. 그래서 정말 진짜 다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기 앞쪽에서 이렇게 막 후레쉬를 이렇게 저희 쪽으로 막 비추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후레쉬가 이제 저희 머리 위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같이 있던 이렇게 엎드려 있던 할머니가 한번 이렇게 소리를 한번 이렇게 쓱
낸 거예요. 발을 긁는 소리 나다 보니까 걔네가 저희를 총을 한 2발 정도를 쐈어요.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머리 위로 총이 픽픽 날아가다 보니까 그때는 숨도 안 쉬고 정말 누워 있었어요. 아, 쟤네가 일로 오는 거 아닌가? 갈까? 그냥 갈까? 아니면 이쪽으로 올까? 근데 그러고 다행히 가더라고요. 가고 나서도 정말 한참 동안 그렇게 누워 있다가 그 추운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다시 이제 출발하자. 그래서 또 하늘을 보면서 무작정 걸었어요.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갑자기 졸린 거예요. 막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면 안 되냐 해서 쉬자 해서 저희가 걸어온 방향이 있어서 여기 틀면 또 길을 잃을 것 같아서 정말 잠깐 앉아 있을 때도 발을 일자로 이렇게 펴고 저쪽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잠깐 앉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눈을 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뭐지? 그때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울고 싶어도 이제 사막에서는 울지 말라 하더라고요. 괜히 소리 냈다가 이제 뭐 야생동물도 올 수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막 끙끙대고 있었는데 고민을 했어요, 그 순간. 아, 갈까? 아니면 여기 있어 볼까? 그냥 일단 한번 있어 보자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이쪽에서 저랑 같이 있던 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셨어요. 길을 안 잃어버리신다고. 그분들이 오셨고 이제 그중 한 분이 찾았다고.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빛이 보인다 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그 유목민들. 근데 유목민들이 다행히 저희를 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음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물론 그분들이 주신 음식은 제 입에 하나도 안 맞았지만 이렇게 반겨주시고 어디 잠깐 갔다 온다고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이러길래 저희는 가만히 있다가 말 타고 어디를 가셨어요. 가더니 또 말 타고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 명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총을 찬 군인들이 오길래 아,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잡혔구나. 겨우 이제 살아서 왔는데 또 잡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군인이었고 저희를 데리러 온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데리고 또 이제 초소? 말이 초소지 또 감옥 같은 데였어요. 감옥에 가니까 하는 게 옷을 다 벗고 검사를 하고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른쪽 발 밑에 깔창 밑에 200원을 넣어놨었는데 옷을 다 벗고 나서도 신발만 안 벗었어요. 근데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양쪽 다 벗을까 한쪽만 벗을까 하다 왼쪽 신발만 이렇게 먼저 벗었는데 그걸 막 들어보더니 됐다고 이제 저를 넘기고 있고 다행히 저는 200원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울란바토르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또 그럼 갇혀있는 생활을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둬요. 전 또 어려서 여자 방에 넣어주고 거기에 한 달 조금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당신들 내일 출발할 거다. 근데 몇 명 나눠서 출발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제 당신들은 안전하고 한국에 갈 수 있다. 안심해도 된다. 저는 그때까지 그 당시에도 전 잡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이제 이 국정원에서 사람이 와서 저희를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 공항에 또 내리자마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저희를 이렇게 둘러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되게 신기하게 보고 근데 저희가 꼴이 진짜 그냥 거짓꼴이었거든요. 정말 얼굴이 막 다 하얗게 펴있고 근데 양쪽에 이제 검은 정장 입으신 분들이 저를 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고 저도 그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고 여기가 진짜 한국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실감이 안 났어요. 와서 이제 바로 저희를 국정원으로 데려가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게 독방에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제 조사 딱 왔을 때 어떤 분이 정말 하얀 방에 침대만 있는 방에 저를 두고 하루 3번씩 조사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노트북을 갖고 와서 너가 기억나는 부분부터 쭉 말해봐라. 말하면 쭉 이제 적고 나서 다음 날에 제가 잠깐 어떤 말을 했을 때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까먹으면 다시 또 그걸 반복시켜요. 자기가 적은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으면 전에 했던 얘기랑 틀린 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조사만 받고 어른들이랑 같이 지내다가 또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냥 부모님 보러 가는데 뭘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는지 어른들한테 제가 막 하소연했어요. 언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보냐.
언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볼 수 있냐 하니까 이제 한 곳만 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하나원으로 보내고 나서 하나원에 가자마자 그때부터 한국은 한국이구나를 느꼈던 게 약간 사회생활처럼 돼 있어요. 여기가 바깥 생활처럼 하나원은 뭐 종교도 정할 수 있었고 뭘 배울 수 있었고 어떤 직업에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게 다 나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저를 일반 하나원 밖에 있는 거기 시골 학교에 저를 보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를 갔거든요. 학교 이틀째 날 갑자기 이제 선생님 저를 찾으셔가지고 왜 찾냐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원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셨고 저는 어머니를 이제 처음 봤고 그렇게 돼서 저는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엄마를 처음 봤을 때는 좀 되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되게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겪었고 저는 할머니를 또 두고 혼자 온 상태였다 보니까 어머니를 보자마자 막 전 욕을 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일로 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진짜 정말 투벅투벅 어머니한테 걸어가서 욕만 했어요. 왜 나 버리고 갔냐, 엄마 아빠 정말 밉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저는 부모님이랑 약간 서먹서먹한 게 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아니요. 한국 오고 나서 한 몇 년, 3, 4년 됐을 때는 연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통화를 직접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정권 바뀌고 나면서 아예 그 국경 쪽 경비를 더 특별 경계? 네,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원래 통화를 하면 국경 근처에 와서 이제 해야 신호가 터져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예 안 돼서 연락이 지금 안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유튜브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자유로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릴 때든 뭐 애기인 친구들한테든 뭐 하고 싶어 하면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뭐 하고 싶어 하면 그냥 먹고 살면 된다. 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뭐 교사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해야 하나?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자유로운 나라고 한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남 눈치 안 보면서 살 수 있고 제가 그냥 딱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